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투자 파트너 이경우 주임입니다. 예, 지금은 2017년 11월 23일 목요일이고요. 8시 20분 정도 되어 가고 있는데요. 오늘 조금 일이 있어서 좀 방송을 늦게 하는 바람에 지금 상당히 제가 좀 몽롱해지고 좀 이런 어리버리하는 그런 순간이 와서 그 방송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저를 좀 잡아달라는 의미로 제가 딴 길로 셀 것 같아서 하다 보면 예, 제가 최대한 한번 잡아보기는 할 텐데요. 제가 역량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네.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저희가 이제 처음에 제일 중요한 시장 현황을 항상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근데 진짜 요즘 그냥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그냥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뭐 웬만한 종목들도 다 오르고, 뭐 더 잘 오르는 종목도 있고 하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박자에 좀 내가 호흡을 맞춰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어려워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거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진짜로 보면 제가 그 오후에도 시황 글에 한번 쓰긴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말 눈이 휘둥그레 해질 정도로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요. 이게 제가 이거 한번 깔아서 한번 보여드리면 오후 시황에 보면 제가 이런 내용을 좀 썼는데요. 사실 상승이 여기저기서 계속 나와요. 보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 쪽의 상승이 한번 훅 나오니까 바이오주들이 우수수 이렇게 떨어졌고, 또 오늘은 다시 바이오주들이 쭉 올라가고, 그리고 또 한류, 뭐 철강, 게임 이쪽 관련한 ETF 쪽도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시장이 지수가 쭉 올라가는 이런 대세 좀 상승 이런 시기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업종의 그 시장이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야구로 표현을 했잖아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야구에서 다 이겨가는 경기이면 벤치에 앉아 있는 선수들도 한 번씩 이제 나와서 이제 공을 던지게끔 하잖아요. 그것처럼 시장이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 눌려 있었던 조정을 받고 있었던 혹은 저평가되어 있던 업종들한테도 기회를 한 번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저기에서 상승이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 날은 또 여기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좀 중요한 거는 저는 두 가지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진짜 이 시장을 이끄는 이 상승은 진짜 주도주는 누구냐라는 거를 일단 알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거 여기서 번쩍 할 때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느냐 이건데, 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일단 주도주라는 거를 먼저 파악을 했다면, 그 주도주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뭐 단순하거든요. IT 쪽과 IT 소재,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음에 바이오, 그 다음에 저희는 뭐 게임이라든지 어떤 중국 관련한 어떤 좀 중소형주,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자면 새로 만들어질 KRX 250에 들어갈, 그러니까 요거를 압축해 보면 코스닥 ETF 150 내에 있는 우량한 종목들 정도로 좀 보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주도주이고 가장 비중은 얘네들이 비중이 제일 높고, 그래도 1등은 IT 소재, 얘네들이 가장 큰 주도주라는 건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서 막 올라왔어요. 보면 이걸 한번 보면 오늘은 뭐 철강, 게임, 화장품 뭐 이쪽 많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이러다 보면 이제 종목을 막 사게 돼요. 막 사게 되는데, 내가 만약에 종목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런 느낌이거든요. 뭐냐면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지금 정책 관련한 어떤 그 포트폴리오가 있고, 그 다음에 중국 관련한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게임주, 그 다음에 2차 전지, 그 다음에 제약주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도 아직 이 여기에서 무언가 하나는 이제 교체를 하고 플러스로 IT와 소재 쪽을 좀 넣을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넣을 생각하고 있고, 근데 저희도 지금 고민 중인 거예요. 이렇게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올라오면 고민인 거예요, 사실. 맞아요. 지금 정책 관련한 종목, 중국 이쪽에 지금 다 매도할 타이밍을 주질 않아요. 속도는 좀 강약을 주는 것 같은데 매도 시그널은 나오지 않아서 계속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민하는 게 이제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보면 여기저기 다 좋다고 종목을 막 사버리면 이 많은 종목들이 합쳐져서 그냥 시장 평균이 됩니다. 코스피가 돼 버리거든요. 혹은 코스닥이 된다든지.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시장을 이기려면 그래도 주도주로 압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 이런 포트폴리오가 꽉 차 있지만 이제 IT나 요 소재 쪽을 늘려고 한다라고 했죠. 그럴 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제 두 가지를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 내 종목이 주도주가 맞다면 기다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매도 원칙에 맞는 어떤 그런 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자라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런 거죠. 지금 내가 보유한 종목보다 더 강한 종목이 나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가장 약한 종목으로 교체하는 거죠. 이 두 개 정도가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대신에 종목을 교체할 때는 하나를 팔고 하나를 사는 거잖아요. 하나를 내려오게 하고 하나를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여기 써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돈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한정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꼼꼼하게 종목을 관리할 수 있는 주식의 개수도 우리의 능력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종목을 많이 늘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5종목에서 뭐 7종목 요 정도까지는 저는 뭐 괜찮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들도 각기 다른 업종에서 나와야겠죠. 예를 들어서 뭐 게임주를 5개 산다든지 이거는 몰빵하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것을 좀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거 밑에 좀 보면 이런 얘기 했어요. 보통 실수하는 것 중에 제가 좀 과한 표현을 좀 써서 글을 이렇게 남겼는데, 여기저기서 상승을 하면 내 두 손 안에 이제 가득 차 있던 어떤 종목들의 고마움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수익을 많이 내고 있고 고마워했던 종목들의 그런 것들을 잠시 잊고, 지금 새로 신규로 이렇게 튀어 올라온 종목들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종목이 많아지고 관리가 안 되고 이러면 또 예전처럼 그 잘 수익이 안 나는 시절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내 종목의 주도주가 맞다면 기다리자. 혹은 더 강한 놈이 나올 때까지, 나온다면 몰라도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떤 개인 투자자분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나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 이제 투자자분의 질문은, 본인은 보통 좀 이제 안전하게 투자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서 웬만해서는 거의 이제 코스피 종목으로 이제 다 들어간다. 코스닥은 변동성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코스피 종목을 안 하고 또 코스닥에만 이렇게 종목을 다루는 투자자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럴 어느 한쪽에 좀 치중되었을 때의 좀 문제점이 혹시 있을까 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코스피, 코스닥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조금 애매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코스피에 상장하는 조건과 코스닥에 상장하는 조건이 다른 것이거든요. 어떤 규모라든지 실적의 어떤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는 것 때문에 그 어떤 회사가 코스피로 간다든지 코스닥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나눠지는 건데요.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 하지만 이 완화 조건이라는 거는 이 어떤 코스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 뭐 코스닥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조건들이란 거는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항상 특례라는 것도 생기긴 하잖아요. 그래서 달라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했을 때 코스닥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한 종목이 있는데 사실 큰 의미로 시간이 지나서 봤더니 그게 진짜 알짜배기가 있는 것도 있는 거고 지금 코스피에 있는 종목이지만 저거는 뭐 저런 종목이 다 있지 할 정도인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릴 필요는 없고 다만 제가 종목을 매수할 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업종 섹터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뭐 게임주 하면 게임주가 쭉 나오고 뭐 그쵸 뭐 화장품주 하면 화장품 종목들이 나오는데 이 안에서 이 종목들 안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놈을 저는 주도주라고 생각하고 대장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업종에서 최고인 놈을 찾는 것인데 그것이 코스닥 종목이 될 수도 있고 코스피 종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적으로 걸르다 보면.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항상 이제 본인은 이제 대장주로만 이제 최대한 고르려고 한다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자기는 코스피 종목으로만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착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적은 코스피 코스닥을 가리지 않는데 코스닥은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박혀 있고 코스피는 뭐 좀 튼튼하고 안전하다라는 인식이 좀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지금 말씀으로 조금은 좀 그런 오해가 좀 풀렸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좀 말씀을 드릴 게 보통 이제 투자자분들의 좀 성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장기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이나 단기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좀 스타일이 다르신데 보통 이제 장기 투자를 하다가도 또 단기 투자가 또 하고 싶고 또 단기 투자를 하다가 손해를 보면은 또 장기 투자를 또 안전하게 또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항상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뭐랄까요 이제 비중 없이 그냥 장기 단기를 막 섞어서 하게 되면은 혹시 조금 어떤 문제가 있을지 어떤 좀 안 좋은 사례가 있는지 그거를 좀 알고 싶습니다. 어, 저도 이런 거를 주위에서 많이 보기도 하고 저 역시도 예전에 많이 해봤었거든요. 그 A 계좌, B 계좌를 이렇게 나눠서 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1억씩 넣고 이 계좌는 장기로 할 것이다. 이 계좌는 단기로 운용하자.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나눠서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거를 나누는 어떤 정확한 원칙 혹은 철학이 있으면 저도 뭐 일단 괜찮다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게 좀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철학이라는 것, 그 원칙이라는 것은 원래 예외가 없어야 되는 것이고, 너무 융통성이 많으면 그 원칙이 될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의 원칙을 정한 이후에 종목을 장기로, 단기 이렇게 나눠서 한다는 것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장기, 단기의 느낌이 뭐냐면, 시장이 이렇게 코스피, 지금 나와 있는 차트가 코스닥인데요.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강세 시장이 있고, 또 약세가 있고, 또 다시 강세 시장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을 때는, 이 강세 시장일 때는, 저는 기준이 시장이에요, 시장. 마켓입니다. 이 시장이 강세로 갈 때는, 이 시장이 꺾이기 전까지는 웬만하면 좀 유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 안에서 대장주를 매매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시장과 대장주는 같이 운명을 같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의 이 시장에 의지해서 가는 경우가 많고, 보통 이런 약세 시장일 경우에는 웬만하면 매매를 안 하지만 하게 되면 단기로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기라는 것은 기간을 단기로 보는 게 아니고요. 수익률을 단기로 보는 거예요. 이게 강세 시장일 때는 뭐 적어도 25%에서 한 30% 정도 수익을 내고서 이익 실현한다면, 이런 단기 시장일 때는 한 10%에서 15% 정도만 수익이 나면 딱 손절을 걸어버리든지 이익 실현해버리든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큰 흐름에 따라서 장단기가 나눠지는 것이 저는 대부분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단기라고 해서 뭐 하루 만에 사고 파는 단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를 좀 같이 저희 회원님들하고 이거 보시는 투자자분들이 좀 같이 좀 인지를 하셨으면은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다음으로 좀 넘어가서 이제 시장에 지금 뭐 이 종목 저 종목 아까 이제 야구의 대표님이 이제 빗대어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업종들한테도 이렇게 기회를 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오르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고, 그럼 굉장히 헷갈릴 것 같아요. 아, 이 중에서 진짜 대장주가 뭘까? 어떤 종목들을 찾아내야 될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조금 항상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라고 해도 뭐 다 웬만해서 다 같이 오르잖아요. 다 같이 오르기 때문에 과연 이 종목에서 대장주가 뭘까? 뭐 게임주에서도 다 같이 오를 때 이 종목에서는 대장주가 뭘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이 누구든지 있으실 것 같거든요. 대장주 말은 하는데 그게 대체 이제 뭐냐 뭐 이런 질문인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은 좀 정리가 잘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대장주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실적이 저는 최우선이에요. 일단은 실적이 최우선인데, 그러니까 이 실적이 최우선이라는 것의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그래도 가장 잘 표현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장주를 고르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래도 시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가장 뛰어난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도 이 부분이 적어져 있고, 오늘은 카페에도 한번 올려봤는데요. 캔슬림이라고 있습니다. 캔슬림. 이거를 설명드릴게요. 이걸 이해하면 아마 대장주를 고르실 때 좀 도움이 될 건데, 캔슬림이라는 것은 윌리엄 오닐이라는 사람이 1960년도 젊은 나이에 이제 고민을 한 겁니다.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최고의 수익을 기록하는 종목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라는 거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컴퓨터가 그죠? 거의 없던 시절이었잖아요. 초창기였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 때도 프로그래머와 통계 전문가를 고용해서 데이터화를 해본 거예요. 통계를 내본 거예요. 데이터를 분석한 건데, 그랬을 때 이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종목이 대시세를 냈던 종목에 7가지 공통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7가지. 근데 이런 거죠. 저 7가지 공통점, 그것들을 정리한 것을 이제 여기 캔슬림이라고 앞 글자를 딴 거거든요. 요걸 한번 말씀 들어볼게요. 말씀 들어보면, 여기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읽어서 한번 해볼게요. C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분기 이익 있잖아요. 지금이 3분기 실적이 나왔잖아요. 아이고, 이렇게 쓰는데,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2분기, 1분기 이렇게 분기마다 이 성장률이 한 25% 이상씩 성장을 한다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가 모여서 하나의 연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음 2016년도가 있었고, 요번에가 2017년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오는 것 자체도 저도 25% 정도 이상 증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간 이익도. 그렇게 따지면 이런 거겠죠. 뭐 25%라는 게 공통점이라고 하면 하여튼 연간으로 25% 정도가 증가해야 된다. 그럼 매 분기당 25%씩 이상 증가하면 더 좋고, 그리고 더 높을수록 좋고라는 거고. 그래서 그걸 CA라고 하고 N이라고 하는 건 New입니다. New.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저 방송에서 예, 많이 말씀. 새로운 것이 있어야 돼요. 새로운 것.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어떤 신제품이 나오거나 새로운 어떤 경영진으로 바뀐다거나, 그러니까 뭐 이런 일이 많잖아요. 신제품이 나올 때 예전에 기억나는 종목이 제가 회사 이름을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블루콤 그 무선 이어폰 와이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그 블루투스 이어폰 예. 말씀하시는 거죠? 예, 블루콤이었죠, 회사가. 이거를 제가 주간 차트로 한번 볼게요. 요때 블루콤이 2013년도에서 14년도에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3,000원짜리가 2만원, 7배 올랐어요. 그때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바닥 구간부터는 못 들어갔었고, 이 조정 구간 지나고 나서 들어가서 이렇게 수익을 내긴 했었는데, 지하철에서 그 선 없는 이어폰을 쓰는 사람들을 보기 시작할 때였었어요. 그 당시 때가.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에 무언가 새로운 게 나왔다든지, 아니면 뭐 최근에 뭐 어떤 금호타이어처럼 이제 바닥을 잡고 있거든요. 뭔가 이게 경영진이 달라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 락앤락처럼 회사에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뉴라는 것을 저는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매 분기, 매년 성장하는데 거기에다가 새로운 어떤 무언가까지 나왔다라고 하면 굉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이 S, 수요와 공급이라는 부분인데, 그 뉴라고 예를 들어서 그 제품이나 그 서비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어떤 뭔가 수요가 많아야 되는 거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선도주라고 해서 L이라고 표현해 놨는데, 이것은 이게 이제 실적인 거죠. 이익과 매출액, 뭐 영업이익, 뭐 자기자본 이익률, 주가 이런 것들이 그 해당 업종, 그러니까 게임 업종이면 그 게임 업종 안에 막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여기서 최고의 실적을 나는 걸 뽑은 거예요. 그 뽑은 걸 저희는 펄어비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넷마블 게임즈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그래서 이 종목을 말씀드리는 건 이제 매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저희는 어차피 그렇죠. 그냥 추가 매수를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이 안에서 최고를 가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이제 주도주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주도주 대장주가 꼭 업종의 뭐 하나다, 꼭 이런 의미는 아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넷마블과 펄어비스 둘 다 좋아서 하나만 사야 되는데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경계를 했습니다. 이거는 좀 약간 시장 특징을 좀 이렇게 달리해서 좀 매매를 하기도 했는데, 꼭 하나라고 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업종 안에서 1등, 2등, 3등 정도가 있고 나머지 쭉 한 50등까지 있다고 그러면 적어도 1, 2, 3등 안에 거는 사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M, 시장의 방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이렇게 간다면 이런 상승장일 때 이 7가지의 공통점을 가진 회사들을 매매하는 것이죠. 예, 매매하는 것이고, 이런 약세 구간일 때는 매매하지 않는 것이죠. 예. 이 아이를 그러네요. 제가 빼먹네요. 이 I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요. 가끔 이런 게 있어요. 보통 예전에도 보면 어떤 모임 같은 스터디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식 스터디. 그래서 처음에 주식을 공부할 때 가치 투자를 많이 심취해 있거든요. 가치 투자에 대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치 투자하면 예전에 벤저민 그레이엄부터 공부를 합니다.
벤저민 그레이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꽁초 투자라고 하죠. 꽁초 투자. 꽁초 투자. 담배 꽁초 할 때. 그러니까 완전히 시장에서 버려진 듯이 완전히 싼 그런 회사들을 헐값에 사서 뭐 2년 정도 기다린다든지 50% 수익이 나오면 매도한다든지 이런 방식의 심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제 헷갈리기 쉬운 게 뭐냐면, 그렇게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종목, 근데 내가 이 회사를 가치 투자의 어떤 방식으로 분석을 해보니 좋은 회사다 라고 평가를 내린 거예요. 그랬을 때 매수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매수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좋은 종목 A급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좋은 종목을 재무제표상 괜찮은 종목을 찾았더라도 이 회사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이 주식은 올라가지 못해요. 이 종목을 적어도 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그 뭐 각자 뭐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누군가가 사줘야지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혼자만 아는 종목을 사서 쥐고 있어봤자 힘들다라는 겁니다. 요거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시장이 하락하고 있을 때 이 하락하는 주식이 다시 상승하려면 이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하락하던 종목이 에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으려면 파는 사람이 그만 팔면 돼요. 팔고 있는 사람이 스톱을 하면 이 주식은 이렇게 옆으로 기어갑니다. 기어갈 때 실적이 좋은 주식이라 할지라도 이 기어가는 이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 몰라요. 이 길어질지 모르는 기간이 이게 나오거든요. 이 기간 때 잡고서 한 2년 정도 버틴다거나 이런 건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 거고, 이 종목이 이렇게 상승을 하려면 요때 누군가가 사줘야 돼요.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요 구간에서 수급을 보고 좋은 회사라면 같이 따라 들어가서 사는 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캔슬림이라고 하는 이것을 꼭 내 종목과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내 종목에 이런 것이 있는지, 이런 조건이 있는지. 아마 심각하게 까다로울 거예요. 근데 저희는 여기에다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하죠. 캔슬림이라는 어떤 아주 강력한 어떤 무언가에다가 플러스 미래 실적까지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 실적까지도 좋다고 하면 이제 매수 관점에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기다리는 것이죠. 예. 적어도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쉽지는 않겠지만 이 정도는 그래도 좀 많이 좀 연구를 하시고 노력을 하셔가지고 좀 적어도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은 좀 가리실 정도의 이제 좀 소양이 되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다음 내용으로 뭐 좀 진행을 해보면은 그러면 일단은 뭐 대장주 이제 뭐 이제 발굴하는 이런 방법이나 이런 것도 이제 한번 알아봤고요. 그러면은 또 대장주 종목들을 조금씩 알아보는 게 아무래도 좀 좋지 않을까. 그래도 제일 또 관심이 가는 건 또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대장주 현재 저희가 뭐 추려놓은 종목들이나 아니면 이미 뭐 매수를 다 해서 이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 그런 종목들, 그런 거를 한번 지금 말씀해 주신 거하고 한번 비교하면서 같이 알아보고 뭐 마무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에서는 IT랑 이 IT 소재, 그냥 IT라고 적어 볼게요. IT. 이 IT 쪽과 바이오의 비중이 가장 저는 좀 많이 두고 있는데, 저희가 IT 쪽은 꽤 오랫동안 들고 있다가 잠깐 쉬고 다른 포트를 만들고 있었고, 이제 다시 새롭게 IT를 이제 늘려고 하는 과정이거든요, 현재는. 그런 과정 안에서 오늘 뭐 여러 가지들이 종목이 나오기 뭐 이게 들썩거렸죠. 뭐 그렇죠. 오늘 뭐 쇼박스, KH바텍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오르고 했는데, 이것도 다 좋은 종목이에요. 일단 좋은 종목이지만 일단은 저는 이 IT 쪽으로 생각해 보면
일단은 전 삼성전기라는 회사를 상당히 좋아하고요. 이건 어제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삼성 SDI는 지금 전고점을 돌파했고, 그 다음에 인터플렉스는 계속 달리고 있고, BH도 이것도 곧 뚫을 것 같고, 이거랑 같은 결을 이녹스 첨단 소재, 이건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예, 이것도 이제 다 뚫고 올라갔죠. 그리고 이 정도의 뭐 V원텍까지 이것도 너무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이 정도 주식을 저는 좀 세게 보고 있고, 근데 요거를 한 번씩 봐볼게요. 한번 종목을 보면 일단 실적은 안 봐도 됩니다. 다 아까의 조건과 다 맞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일단은 처음부터 삼성전기를 한번 볼까요? 삼성전기를 보면 이게 지금 과거 약 한 10개월 이상은 쭉 올라와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게 혹시 이렇게 주가가 가다가 이렇게 빠질까봐, 이렇게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올까봐 이 정도의 박스권 안에서는 매매하지 말자. 여기 뚫고 올라갈 때 하자라고 했거든요. 이러한 거에 비슷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면 삼성 SDI 한번 볼까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아직 아무 무언가도 만들지 않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저는 좋게 보고, 사실 이것도 일간 차트로 한번 볼게요. 일간 차트로 보면 삼성 SDI가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게 보면 9월 달부터 약 한 2달 가까이를 횡보를 했었거든요. 이게 아마 잘 안 보일 테니까 제가 이거를 캔들 차트로 바꿔서 보면 이런 모양이었죠. 여기를 박스권을, 그러니까 코스닥의 조정과 함께 박스권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게 오늘 어제였죠. 어제 뚫었어요.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뚫었는데, 그래서 뚫었는 날 당일날은 안 사고요. 왜냐면 뚫고서 한 3일에서 5일 정도 어떤 버티는지 확인하고 이제 매수를 좀 하려고 좀 보고 있는데, 어제는 좋았고 오늘은 약간 그냥 애매한 정도의 모습인데 뭐 나쁘진 않다라고 봅니다. 일단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 오늘 역시 외국인과 기관들이 다 샀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일이나 모레 정도, 내일이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금요일이나 월요일 정도의 상황을 보면서 좀 접근을 좀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인터플렉스는 예전에 한번 매수했다 매도한 이후에 탈 시간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쉬질 않아 가지고요.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근데 BH 같은 뭐 약간 비슷한 회사입니다. 거의 같다. 예. BH를 보면 이것도 역시 7월 21일, 그러니까 코스피가 7월 24일 정도인가부터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살짝 먼저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코스피가 아직 회복을 못 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 보면 그죠. 코스피가 아직 회복 못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사실은 시장이 약세로 됐고 올랐다가 다시 이제 조정을 갖고 있는데, 요 사이 동안에 BH는 계속 박스권을 그렸거든요. 아마 저는 이게 만약에 박스권을 뚫고 간다면 저도 매수 대상이라고 좀 보는 종목인 거고, 그 다음에 이녹스 첨단 소재는 아마 많이 말씀. 예, 지겨우실 거예요. 이때부터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8월 달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한번 이 박스권을 못 뚫고 가다가 결국 이 첫 번째 박스권 한 번, 두 번, 세 번, 거의 뭐 한 네 번 정도 부딪히고 뚫려서 이제는 가는 겁니다. 이녹스 같은 경우에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했죠 아까? 이녹스
펄어비스도 한번. 아, 네. V원택 얘기했죠. V원택 네. 그죠? 아이고. V원택도 이런 비슷한 패턴이죠. 이런 박스권을 빵 뚫더니 이제 가버리는데요. 오늘 이런 음봉, 아주 작은 음봉은 상관없습니다. 과거에 어떤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과거에는 이렇게 장대 양봉 절반 정도를 해치지 않으면 괜찮다라는 어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다른 겁니다. 하지만 오늘 그렇게 큰 어떤 매물이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어제의 돌파를 기준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종목들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분들이라면 매수 전 지금 자리도 괜찮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종목 정도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을 이제 방송에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네. 회원님들이나 아니면 저희 방송 보셨던 분들이 생각보다 이 종목을 이렇게 마음에 드셨는지 좀 매수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다행히 이제 수익이 나서 천만다행인데, 그래서 아마 뭐 지금 방금 이제 부위원택에 대해서 하신 말씀, 이제 뭐 매도 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좀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너무 급등을 하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올라버리면 좀 두려움이 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기쁨과 또 두려움이 생기니까 한번 짚어 주신 거는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개를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 대장주격으로 되는 것들을 그러니까 대장주라고 생각하는 어떤 종목들을 여러 개의 풀 중에서 그래도 가장 많이 수급이 좀 좋은 것들을 매수를 하려고 하거든요. 최근에는 하나머티리얼즈도 좀 괜찮게 가는 것 같았고, 그 다음에 고영은 쉬지 않고 가는 거죠. 지금 계속 가는 거고, 서울반도체도 그쵸, 이때 이후로 쉬지 않고 계속 갑니다. 예, 계속 가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TCK라는 종목도 이것도 좋은 종목. 이 박스권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좋다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그렇죠? 이 박스권 안에서는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 수 없는 건데요.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날부터 이 회사는 좋은 회사로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든 뭐 하든 간에, 근데 이게 이 박스권을 돌파하기 전에는 실적 예측치가 내년에는 성장이 좀 둔화된다라고 나왔는데요. 점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가면서 실적이 변했어요. 그 실적이 높아졌어요. 높아지면서 이 박스권을 뚫었거든요. 그래서 이 박스권 안에 있을 때는 좋지 않았었다. 하지만 실적이 변화하면서 박스권을 뚫으면서 이 회사는 좋은 회사로 변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TCK를 이 돌파하는 순간 상당히 좋게 봤었고, 근데 보통 가치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렇게 돌파할 때 매수를 안 합니다. 비싸다라고 그쵸.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바닥에서 이제 잡으려고 이제 노력들을 이게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참 어려운 거인 것 같아가지고 아마 좀 입장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저희 관심 종목은 거의 다 이제 다 추려놨고요. 저희가 이거를 카페에다가 올려 놓겠습니다. 그래서 회원분들은 카페에서 이제 로그인 하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이고, 홈페이지에다도 좀 올려 놓겠습니다. 올려놔서 그 종목을 다 제가 이걸 좀 꺼리는 것이, 관심 종목을 다 이렇게 놓으면 이거를 다 삽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까봐 좀 겁이 나서 좀 그렇고, 일단은 이런 종목 안에서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좀 기다리면서 좀 같이 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종목을 나는 이런 IT 종목들을 안 팔고 계속 가지고 있어라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새롭게 어떤 시작하는 종목들 중에 하나 정도만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걸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슈박스는 제가 좀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슈박스를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슈박스는 이제 사실 실적 이런 거 다 좋아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실적을?
네, 한번 볼까요? 실적을 보면 잠시만요. 아이고. 어. 실적을 보면 일단 이 회사의 소개를 이렇게 해놨고, 일단 실적 ROE만 한번 봐보면 ROE는 이번 연도가 6, 2018년도가 한 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 ROE가 는다는 거는 성장의 가속도가 붙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자리가 상당히 이쁜 자리예요. 이 자리가 뭐냐면 이걸 제가 차트로 보면서 설명 드려볼게요. 이건 일간 차트로 한번 보면 오늘 자리가 저는 이런 것도 많이 좀 눈여겨보기도 하는데 데이브 랜드리라는 그 트레이더가 있는데요. 미국의 트레이더가 많이 쓰는 방식인데, 이렇게 이평선들이 딱 세 개가 딱 교차된 이후에 첫 번째 눌림, 이 눌림에서 한 2주 전에 눌림을 끝내고 한 번에 이렇게 급반등하는 요럴 때가 딱 타이밍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요것들이 다른 논리로 봤을 때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런 날이고 거래량이라든지, 그리고 이 빠질 때 거래량이 줄거든요. 줄고 이 정도면 이제 바닥권을 이제 자리를 잡은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쇼박스라는 종목 이렇게 크게 보면 아직은 뭐 그렇게, 그래서 이 종목이 제 생각에는 적어도 뭐 일단 15% 20% 정도 이상은 올라갈 종목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을 들고, 그리고 저희 회원들은 아시는 이거 있잖아요. 요거 이 초록색 선, 그죠? 이 초록색 그 선도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죠. 그러면 이 선이 급격하게 올라가야겠죠, 이렇게 주가가. 그래서 이 종목도 보고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하지만 쇼박스가 시장을 지금 현재 한국 시장을 이끌 주도주냐라고 하면 좀 그건 조금 아직은 자신은 좀 없어요. 그죠? 쇼박스가 주인공일까? IT가 주인공 아닌가요? 뭐 이렇게 반박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꼭 IT 바이오 뺀 나머지 종목들도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 또 하나만 또 얘기를 하고 마치게 볼게요. KH 바텍, 이 종목도 일단 주간 차트로 한번 먼저 봐볼게요. 월간부터 주간으로 보겠습니다. 주간으로 보면 아직은 약간 이런 모습도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검정색 선, 제가 설명 자주 하는 거 있잖아요. 이 검정색 선이 이렇게 간다라고 가정하고, 이 빨간색 선이 이렇게 간다면 주가의 모양은 혹시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소설입니다. 그렇죠. 이상적인 걸 그냥 한번 그려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분할 매수로 좀 장기로 접근한다면 이런 종목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앞으로 이렇게 갈지 어떻게 알아라고 하면 알 수 없죠. 알 수 없고 그래서 대신에 분할 매수를 하는 거죠. 맞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대신에 실적을 보는 겁니다. 이 회사를 오늘 어떤 회사인지를 좀, 사실 이 회사가 작지만 강한 기업입니다. 강한 기업이고, 그냥 볼린저로 패턴으로 봐도 바닥은 잡아진 모습이에요. 잡아진 모습이고, 일단 실적을 보면 턴어라운드 하는 회사거든요. 그게 이번 연도 4분기부터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100% 턴어라운드가 되고, 그래서 ROE가 마이너스에서 10으로 올라가요. 이런 회사들은 주가가 어지간히 뭐 안 하고서는 갑니다. 가는데 매수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항상. 높게 사버리면 항상 힘든 거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단타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보면 높다라고 해서 안 살 거예요. 안 살 건데, 이거를 쭉 보면 아직도 바닥권인 건데 어떠한 저항대들이 지금 없어요. 이제 이 종목은 이 정도 라인까지는 열려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15,000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오늘 13,150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잠시만요. 한 16% 정도 일단 기본적으로 좀 여력이 남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금 바닥을 많이 고생하면서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잘 잡았고 사실 이 패턴은 이 근처 요 날이 매매하기가 조금 좋은 날이었는데 좋았습니다. 이 날이 좋았었고 근데 거래량이 약했지만 어느 정도 과거에 어떤 이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던 이 구간을 오늘 강한 거래량으로 돌파한 날이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이 종목을 오늘 너무 사고 싶어서지만 저희 포트폴리오가 꽉 짜서 못 샀고 카페에만 글을 올리긴 했는데요. 저는 오늘 매수 날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주식이라는 건 완벽한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 한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도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앞으로 이 회사는 턴어라운드가 될 거기 때문에 인제 첫 파동이라고 봐도 돼요. 그렇죠. 이제 첫 파동이라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 파동을 못 먹었다면 눌리고 나서 이 가격 언저리대에서 혹시 눌린다면 눌리고 반등하는 이 구간 혹은 여기 돌파하는 이 구간 때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지금 빨리 안 사고 기다렸다가 상상의 나래를 또 펴볼게요.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 때 사도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진짜 좋은 매수 타이밍인 거는 맞았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회원님 저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회원 관리팀이기 때문에 저희 회원님들 혹시라도 물론 사놓고 뭐 버티면은 그래도 뭐 이겨볼 수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신호 다음에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추격 매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섣불리 진입을 뭐 비중을 너무 크게 이렇게 진입을 하신다기보다는 뭐 혹시 들어가셔도 비중은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런 작은 비중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거나 아니면은 가능하면은 저희가 나중에 이제 뭐 더 좋은 타이밍이 한번 나왔을 때 그건 저희가 당연히 짚어 드릴 거니까 그때 같이 들어가 보는 게 가장 좀 이상적이지 않을까. 저는 회원 관리팀이기 때문에 또 회원님들 혹시라도 실수하시거나 이렇게 좀 상처받으시면 안 되니까 그 점이 좀 우려돼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또 이제 거의 50분이 다 돼가네요. 그러니까 회원님들이 그 대표님도 이제 많이 들으시죠. 그러니까 자기 전에 이제 보는데 이제 뒤쪽 가면 이제 힘들어 너무 기니까 힘들어지셔가지고 방송을 조금씩은 줄여달라고 했는데 항상 말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길어지네요.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하나만. 조금만 더 길게 예, 하겠습니다. 그 경동나비엔이라는 종목을 저희가 그 매수할 때 주간 차트상 보면 요 언저리 가격대에서 한번 어떤 조정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돌파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다. 여기를 돌파한다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었고 일간 차트상에서 보면 디테일하게 이렇게 보면 지금 요 정도의 모습인데요. 이것을 오늘 이걸 11일 평선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이건 11일 평선이 기준이 아닙니다. 왜냐면 매수하고 나서 지금까지 기간이 아직 뭐 7주 정도 이상 11일 평선을 타고 쭉 갔다면 11일 평선이 매도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아직 이 종목은 7주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11일 평선을 깼기 때문에 이 종목의 매도 기준은 50일 이평선입니다. 5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잡고 그리고 이것도 예측이라기보다는 그냥 소설을 한번 다시 써보면 이 검은색 선이 이렇게 들려 올라간다라는 조건을 걸어봅니다. 왜냐면 이 회사는 실적이 좋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회사들은 이런 패턴들이 나오죠. 이렇게 하락했다가 이렇게 가는 거를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11 이평선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종목이 이렇게 가다가
눌리고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정을 일단은 지금 좀 조정을 예상하고 좀 예상하고 가보자라는 심정이고, 디테일한 거는 제가 문자로 넣어드리겠습니다. 문자로 넣어드리고, 일단 월간 볼린저 밴드로 봐도 아직 상방은 좀 열려 있거든요. 지금 이 정도 구간대를 해서 멈출 거라고는 안 보이기 때문에 조정 정도라고 보여지니까 그렇게 많이 스트레스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1차 매수고 비중이 많이 아직은 안 들어간 상태니까요. 지금 방금 대표님 말씀처럼 너무 크게 이렇게 뭐 1, 2%, 3, 4%이 하락에 크게 너무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은 뭐 이 정도로 방송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같이 이렇게 껴가지고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이 많이 오늘 좀 정신이 없어 하셔가지고 오늘은 어떻게 보면 제가 말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저희 화이팅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뭐 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